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7%, 코스닥은 3.39%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에코프로에서 공매도 물량 감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주가 흐름 쭉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으시죠? 장기적으로 볼 때 2차 전지 저도 굉장히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급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현 시점에서 이게 앞으로 더 갈 건가 더 가지 않을 건가 그 판단한 기준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미쳐 설치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면 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간다는 쪽도 있고 아니다,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 많이 와서 과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의견이 나뉜다는 거잖아요. 그럼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 고점은 사람들이 미쳐 설칠 때 나오는 거지, 의심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2차 전지가 장중에 고점 찍었다가 쭉 미끄러지면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주식을 사놓고 예탁결제원에 환불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기사도 참 있더라고요.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나 갖추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를 진행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성장률을 본다. 아니면 나는 기업의 유보율을 본다. 아니면 부채 비율을 본다. 또 그리고 난 성장주를 본다. 아니면 나는 장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본다. 아니면 난 수급을 본다. 투자감에 있어서도 나는 여윳돈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 나는 언제 차익 실현할 생각으로 한다. 노후 자금을 만들려고 일정 부분 내놔서 투자를 한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서 위험을 분산한다. 현금과 주식 비중을 어떻게 들고 간다. 이렇게 수많은 어떤 계획과 공부를 통해서 체계를 쫙 갖춰놔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갈 것 같은데, 누가 좋다 그러던데, 나도 사서 돈 벌어볼까? 이건 정말 택도 없는 기준이잖아요.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또 그리고 투자금에 있어서도 그냥 어떤 사람들은 수술비를 들고 왔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가 들고서 투자를 한다. 정말로 이게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투자입니까? 저게 투자해야 될 돈인가요? 내일 밥 선물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정말로 참 택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투자에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계를 갖춘 사람, 돈 벌어주는 호구가 된다. 참,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 다른 사람들 사기 쳐먹는 놈들이 결과적으로 투자의 기본이 된 사람들 돈 벌어주는데 큰 힘이 된다. 참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튼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면서 수익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결혼 시장 있죠? 결혼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대방이 월 1,000만 원이 아니면 500이 이렇게 고정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직장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바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바라는 사람들한테 니는 그걸 바랄 만한 어떤 그 정도를 갖다가 바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되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 참 택도 없는 거죠. 지는 준비가 안 됐는데 상대방은 준비가 되길 바라는, 정말 참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정말 준비가 안 돼, 자기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남들은 준비가 됐길 바라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지는 준비가 안 됐는데 수익을 자꾸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바란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가, 공부가 됐는가, 이런 것들은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참 골치가 아프게 됐어요. 미국의 경제가 나가도 너무 잘 나갑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3%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완전 고용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경제가 잘 나간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플러스로 되고 시장 예상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시장 예상보다 돈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차가 아이고 여기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미국은 5.5%가 됐고요. 우리는 3.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잘 나왔죠. 앞으로 9월 19일, 20일 기준금리 결정 이전까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열의 징후가 있고 돈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이때 기준금리를 다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뭐 2% 차이가 나는데 한국은행은 지금 8월 달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8월 달에 동결해 버리고 9월 달에 미국에서 올려버리면 야, 이거 정말 2%도 부담스러운데 2.5%는 진짜로 부담스럽겠죠. 그 한국은행에서 아마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8월 24일 이전까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외환시장도 정말 열심히 살펴보겠죠.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를 우리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어떤 근거가 또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유가 있죠. 유가가 지금 이건 감산 덕분이고 경제가 잘 나가서 가는 게 아니라 감산 덕분에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는 유가 수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유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단 말은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곡물 가격이 들썩들썩거렸습니다. 그죠? 이것도 또 우리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물가에 참 나쁜 영향을 미치겠지요. 또 그리고 전기요금, 공공요금 막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물가가 그동안 지금 낮아졌는데 다시 또 오른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외환시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참 버티고 안 버텨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외환시장마저도 좀 문제가 생기면 기준금리를 우리가 8월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어떤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시간이 흐를수록 거의 100%에 가까워져서 8월 달에도 우리나라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또 그 파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뭐 은행 파산 뭐 이런 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거는 또 그때 지켜봐야 되겠죠. 여튼 우리가 8월에 기준금리 오를 가능성이 크고 또 여러분들 대출 뭐 이자 내는 거 있죠. 변동금리라면은 다시 또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팔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는 업종들이 있죠. 우리는 요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당장 거품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전 세계 경제 지표들이 잘 나갈 때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재액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지금은 뭐 다른 거 뭐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8개 종목이 있어요. 좀 살펴보면은 일단 KCC 있죠. KCC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추세가 하락 평범입니다. 이거 하락 추세를 다시 되돌리려 그러면은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했지만 돈을 더 투입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기는 사람 손 들어주면 됩니다. 돈을 투입해서 추세를 바닥을 만들고 끌어올리면 우리는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관심권에 한번 지켜놔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동성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여기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돈을 투입했겠지요. 수급 분석 들여다보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해 버렸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 좀 곤란하죠.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강 밴더 역시 지금 상승 평범이지만 뭐 이건 돈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 올렸습니다.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기존에 들고 있다 그러면 계속 보유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겠지만 신주로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원익 IPS도 이거 사실 오늘 보니까 이 매수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임세이브는 장중에도 1시 이후면 분석이 가능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긍정적으로 오늘 참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이렇게 되면 바닥을 돌렸고 돈을 이만큼 넣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가 좀 곤란하죠. 또 그리고 한국 카본도 요거 괜찮은데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죠, 안 나갔지요. 근데 너무 올라 버렸어요. 요럴 때 발견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죠. 지금은 너무 올라서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뭐 후손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튼 뭐 8월 달에 기준금리 참 지금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우리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여튼 투자를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뭔가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뭔가를 진행하는 거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늘상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뭐 항상 어디에서 뭐 사고가 터지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돈들을 들고 와서 투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가지고 투자한 사람도 있고요. 진짜 뭐 엄마 아빠 수술비로 투자한 사람들도 있고요. 참 대학교 등록금 평상시에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마칠 어떤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뭐 대학교 등록금 내라고 돈 좀 누가 주더라. 그럼 잠시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또 중도금 낸다고 내가 돈을 좀 마련했는데 낼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거든. 또 그리고 병원비 언제 수술 들어가는데 또 시간이 조금 있다고요. 그러면 짧은 생각에 내가 요때까지 돈을 굴릴 수가 있겠다. 그런데 요때 넣어서 이렇게 벌면 공돈이 생기겠지? 뭐 이런 참 정말로 참 해서는 안 될 참 돈을 가지고서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계속 있었습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요즘 뭐 선생님들 때리는 애들도 있고요. 참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선생님들 때리는 일도 있고 뭐 많은데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덕 수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도덕, 윤리 뭐 이런 거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느 순간부터 뭐 국영수가 전면에 나서서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만 좀 편하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점점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 엄청 많고요. 또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 조심하고요. 애들을 사귈 때 이런 거 있죠. 네 친구들 좀 어울려라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친구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울릴 만한 친구가 없는데 자꾸 어울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정신병자들이 많고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 많고 대책 없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어설프게 사람 많이 만날 필요도 없지 않겠나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